양배추는 단맛이 은은하게 올라오고 섬유질도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라 초기에도 부담이 적은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변 상태가 단단해질 때 소량 섞어주기 좋은 재료로 알려져 있어요. 양배추를 손질할 때는 겉잎은 제거를 해주고 반으로 잘라서 억세지 않은 부분만 사용할 거예요. 가운데 신 부분이나 잎 쪽의 두꺼운 줄기 부분은 아기가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제거를 해줍니다. 연한 잎 부분 위주로 사용을 해주세요. 양배추 잎을 한 장씩 떼어낸 뒤에 깨끗한 물에 5분 정도 세척한 양배추 잎은 내열 용기에 차곡차곡 담아서 쪄줄 거예요. 초기 이유식은 정말 부드러운 식감이 중요해서 충분히 익혀주는 편인데요. 약 30분 정도 푹 쪄줄게요. 잎이 투명하고 흐물거리면 잘 익은 거예요. 푹 익어야 나중에 훨씬 부드럽게 잘 갈립니다. 초기 1단계라면 물이나 채소를 조금 넣어서 아주 부드러운 미음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초기 1단계 양배추는 입자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갈아주는 게 좋아요. 묽은 미음처럼 혀에 걸리는 느낌 없이 넘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배추는 섬유질이 남기 쉬운 채소라 짧게 한 번만 갈기보다 충분히 오래 갈아주는 게 중요해요. 초기 이유식에서 오이 큐브는 수분이 많아서 이유식이 퍽퍽해질 때 촉촉함을 더해주기 좋은 재료예요. 다만 오이는 생으로 먹기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사용을 해야 하고 씨를 제거해서 소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는 껍질을 제거하고 가운데 씨와 태자리 부분도 제거를 해줍니다. 초기 이유식에서는 껍질과 씨 부분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어서 부드러운 과육 부분 위주로 사용할 거예요. 손질한 오이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한 뒤에 작게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오이. 태자리는 오이 가운데 있는 씨 주변에 말랑하고 수분 많은 부분을 말해요. 오이를 반으로 잘랐을 때 가운데 촉촉하고 물컹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이 태자리입니다. 초기 이유식에서는 수분이 너무 많고 질감이 남기 쉬워서 씨와 함께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이 끓으면 손질한 오이를 넣고 가볍게 데쳐줍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금방 익는 채소라서 약 1분 정도만 데쳐도 충분해요. 데치는 이유는 살균과 풋내 제거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오래 익히지 않고 가볍게 데쳐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수분이 과하게 빠지고 식감이 무를 수 있어요. 데친 오이는 바로 건져내서 한 김 식혀줍니다. 데친 오이는 믹서기나 초퍼에 넣고 갈아줍니다. 초기 1단계 이유식인 만큼 육수나 물을 추가해서 아주 부드러운 미음 상태로 갈아주세요. 중간중간에 열어서 입자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면서 충분히 곱게 갈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입자감은 알갱이가 전혀 없이 흐르는 미음이나 퓨레 형태의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아기들은 아직 잇몸으로 음식을 으깨지 못하고 혀로 밀어 삼키는 연습을 하는 단계거든요. 조금이라도 덩어리가 있으면 목에 걸려서 캑캑거리거나 이유식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브로콜리는 송이 사이사이에 이물질이나 먼지가 남기 쉬워서 세척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에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조금 풀고 브로콜리를 뒤집어서 약 15분 정도 담궈주세요. 그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여러 번 세척해줍니다. 세척한 브로콜리는 질긴 줄기 부분을 제거를 하고 부드러운 송이 부분만 사용을 합니다. 줄기는 섬유질이 많고 질겨서 초기에 아이들이 삼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브로콜리는 철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초기 이유식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채소예요. 다만 입자감과 향이 남기 쉬운 채소라 충분히 익히고 부드럽게 갈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데쳐 주어도 되고 찜기에 쪄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저는 찜기에 넣고 약 7분에서 10분 정도 쪄주었습니다. 브로콜리가 손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익히면 색이 탁해지고 향이 강해질 수 있어서 부드럽게 익히는 정도까지만 쪄줍니다. 데친 브로콜리는 믹서기나 초퍼에 넣고 갈아줍니다. 브로콜리는 수분이 적은 채소라 그냥 갈면 믹서기가 헛돌 수 있어요. 이럴 땐 브로콜리 데친 물이나 육수를 2-3스푼씩 추가를 하면서 갈아주세요. 초기 1단계 이유식인 만큼 혀에 걸리는 느낌이 없이 아주 부드러운 미음 상태로 갈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중간중간 열어서 입자가 남아있지 않은지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단호박을 전자레인지에 약 2~3분 정도 먼저 데워줍니다. 단호박은 껍질이 단단한 편이라 살짝 데워주면 훨씬 쉽게 손질할 수 있어요. 이후 반으로 잘라서 씨와 섬유질 부분을 제거를 하고 껍질도 함께 제거해줍니다. 초기 이유식에서는 껍질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어서 부드러운 과육 부분 위주로 사용할 거예요. 초기 이유식에서 단호박은 은은한 단맛이 있어 아기들이 비교적 잘 먹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부드럽게 잘 으깨지고 포만감도 있는 편이라 초기 이유식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다만 단호박은 되직해지기 쉬워서 초기 1단계에서는 물을 조금 추가해 농도를 조절해주는 게 중요해요. 손질한 단호박은 찜기에 넣고 충분히 쪄줍니다. 포크로 눌렀을 때 힘없이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면 잘 익은 상태예요. 단호박은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초기 이유식용으로 작게 썰었다면 보통 찜기 기준에 15분, 20분 정도 쪄주면 좋아요. 단호박이 다 익었다면 한 김 식힌 뒤에 칼로 껍질을 제거해줍니다. 푹 익은 상태라 껍질이 비교적 쉽게 분리가 돼요. 그 다음 매셔로 부드럽게 으깨줍니다. 단호박은 되직한 편이라 너무 묽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쌀미음과 함께 섞어 먹이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포슬하고 꾸덕한 정도도 자연스러운 질감입니다. 먼저 물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풀어서 완두콩을 약 5분 정도 담가줍니다. 완두콩 표면에 이물질과 잔류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후 흐르는 물에 2~3번 충분히 헹궈서 준비를 합니다. 끓는 물에 완두콩을 넣고 약 5분에서 7분 정도 충분히 삶아줄게요. 손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면 잘 익은 상태예요. 초기 이유식에서는 충분히 익혀야 껍질 제거도 더 쉬워집니다. 삶은 완두콩은 찬물에 한번 식혀준 뒤 겉껍질을 제거를 해줍니다. 초기 이유식 단계에서는 껍질이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기 소화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알맹이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살짝 눌러주면 알맹이만 쉽게 분리가 됩니다. 껍질을 제거한 뒤에 완두콩에 삶은 물이나 채소를 조금 넣고 갈아줄 거예요. 완두콩은 수분이 적은 편이라 물을 너무 적게 넣으면 퍽퍽하고 되직하게 갈릴 수 있어요. 초기 1단계라며 입자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갈아주다 보면 완두콩 껍질이 남아 보일 수 있어요. 초기 이유식 단계에서는 껍질 식감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어서 보이는 껍질은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당근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한 뒤에 껍질을 제거를 해줍니다. 손질한 당근은 익기 쉽도록 작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당근은 은은한 단맛이 있고 다른 재료와도 잘 어울려서 초기 이유식 베이스 채소로 많이 활용합니다. 다만 당근은 단단한 채소라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손질한 당근은 찜기에 넣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쪄줍니다. 당근은 단단한 채소라 초기 이유식에서는 조금 푹 익힌다는 느낌으로 쪄주는 게 좋아요.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부드럽게 쏙 들어가면 잘 익은 상태입니다. 익힌 당근은 한 김 식힌 뒤에 초퍼나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당근은 수분이 적은 편이라 잘 갈리지 않으면 당근을 찌면서 생긴 채소나 끓여서 식힌 물을 조금씩 추가를 해주세요. 초기 1단계라면 입자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갈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이유식에서 달걀은 단백질과 지방,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재료예요.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른자부터 소량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아기 상태를 천천히 확인해주세요. 냄비에 달걀이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삶아줍니다. 초기 이유식에서는 반숙이 아닌 완숙으로 익혀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물이 끓기 시작한 뒤에 15분 정도 삶아주면 충분합니다. 삶은 달걀은 찬물에 식힌 뒤 껍질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후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노른자만 사용할게요. 계란 큐브를 처음 먹이는 날에는 혹시 모를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할 수 있도록 평일 오전 시간대에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상 반응이 있을 때 바로 소아과에 갈 수 있습니다. 첫날에는 기존에 잘 먹던 쌀미음의 계란 큐브를 3에서 5g 정도만 아주 살짝 섞어서 먹여보고 컨디션이 괜찮다면 다음날부터 조금씩 양을 늘려갑니다. 노른자는 체에 한번 으깨서 내려줍니다. 달걀 노른자는 원래 식감 자체가 조금 뻑뻑하고 수분감이 적은 편이라 그냥 먹이면 목에 걸리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일 때는 쌀미음과 충분히 잘 섞어서 부드럽게 농도를 맞춰주는 걸 추천합니다.